정당의 진로,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수 정치 리더들이 이제 일단 사퇴 의향을 밝혔잖아요. 네. 그 유승민 대표랑 홍준표 대표는 밝혔고, 안철수 대표는 일단은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겠다. 그렇게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미국 출국 일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당대표가 사퇴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이 이제 비대위 구성이거든요. 네. 비대위가 구성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전당대회 일정을 잡아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차기 리더 지도자가 어떤 지도부 체제가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당내 논의가 이제 본격화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이제 혼란의 소용돌이로 이제 들어간 상황이죠. 그럼 이제 차례차례 한번 자유한국당의 경우, 네.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경우, 또 뭐 민주평화당, 네. 각자 좀 입장이 좀 달라요. 그렇죠, 다 다르죠. 예, 정의당도 좀 다르고. 네. 그럼 먼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홍준표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이 당 안에 계속 노정이 돼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 지난 공천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가 사실 홍준표 퀴즈를 많이 이제 공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강현재 후보라든지 그다음 배현진 후보만을 네.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이번에 그 지역에 출마한 그 많은 그 광역의회 후보들이라든지 이게 다 이제 홍준표 퀴즈로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 공천장을 홍준표 대표에게 받았으니까 그 누구한테 그 공천장 받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치인들에게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뒤에서 이제 막후에서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또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온 근거는 공천장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의심될 만한 그렇죠. 경우가 적지 않이 많았다. 그렇죠.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낙선은 했어도 네. 그분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꺼번에 또 다 싹 바뀔지 아닐지는 지금 어차피 사람 숫자라는 거는 그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또 한꺼번에 다 내보낼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여전히 그 체제에서 공천장을 받은 그런 지역위원장 내지는 그 후보자들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세력이 되어서 그 홍준표 대표를 지원하는 그런 행보를 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10며칠 동안 홍준표 대표를 끊임없이 우리가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방송에. 네, 그만두지 못하게. 네. 흔들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주로 그거는 이제 낮에 그분이 네. 공개적으로 하신 행동들에 대한 어제 언행에 대한 그걸 얘기를 네. 주로 했는데 오늘 이제 손면에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요거는 그 밤에 그러니까 뒤에서 그 앞에서 하신 거 말고 다른 한쪽에 또 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될 후보들이 사실 김태호 후보가 지기는 했지만 그 격차를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좁히고 이제 졌거든요. 네. 그래서 김태호 후보의 향후 행보도 굉장히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남경필 전 지사도 네. 이제 패잔병이 되긴 했지만 이제 향후 당 안에서 뭔가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다. 네. 그 남경필 후보 네. 물론 떨어지셨지만 네. 그분과 비교되는 게 이제 원희룡 그렇죠. 제주지사 당선자신데 네. 그 같이 이제 소장파로 분류가 되다 원조 소장파다 뭐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당 안에서는. 근데 한 분은 주변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면서 원희룡 후보와 같이 탈당을 해서 네. 무소속을 하면 득표에도 유리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도 끝까지 그걸 안 하고 본인이 이제 그 자유한국당 당적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서 진 경우고 네.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이 됐고 오늘 또 당선 후에 일성이 뭐냐면 현재 기존의 정당 어디에도 갈 생각이 없다. 네. 마이웨이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는 저도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이분이 모든 그 후보자들이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게 상식적인데 네. 그런 생각을 본인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옆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도 왜 저 당적을 유지하려고 할까? 저분이 그렇게 당적에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뭐 이런 건 좀 너무 단순한 것 같고 그래서 차후에 뭐 자유한국당 안에서 네. 뭔가를
좀 도모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누가 다 이제 영리한 정치적 행보를 선택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원희룡 당선자가 당선은 됐지만 향후 거취가 상당히 불투명해진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이제 어느 당으로 갈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과연 이제 보수 쪽으로 갈지 진보 쪽으로 갈지 보수로는 지금 당장 가기는 어렵죠. 그걸 탈퇴하고 나온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진보에 바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가출했다가 다시 들어가기 원래 쉽지가 않아요.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되게 그 집 주변을 한참 맴돌아야 돼. 저도 어릴 때 네. 엄마한테 혼나고 네. 그냥 뛰쳐나왔어요. 네. 아주 어릴 때. 그래서 집 동네를 몇 바퀴를 돌고 결국에 제가 버틴 데가 어디냐면 우리 집 담벼락 밑에 네.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한 몇 시간 있다가 엄마가 나와보고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이게 욱해서 나온 게 아니고 계산을 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저랑 좀 다르군요. 예, 약간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원희룡 당선자는 그런 문제가 있고 오히려 이제 남경필 지사는 이번에 김문수 후보 그 득표력을 보면 지금 같이 그 서울이 거의 뭐 한 명 빼고 다 당선되는 상황에서도 네. 득표율이 거의 22% 정도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 핵심 지지층의 사이즈가 이미 확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이라는 이제 지역 기반이 이번에 확인이 됐는데 어쨌든 그 기반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보수의 리더로 재탄생이 된다면 굉장히 그 추후 그 진로가 오히려 더 밝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선거 결과를 보고서 당장 이제 뭐 겉으로 보기에는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했다. 모든 면에서 또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선생님 저 소장님 말씀 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에서 소위 보수라고 하는 분들의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뼈대를 정확하게 찍어낸.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이 최소 그 골격 뼈대는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그 면에서 중요한 자료적인 면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나일까는 그 지지 기반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포진이 돼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정확히 알게 되면 그 다음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보면 바닥을 쳤다고 완전히 이제 바닥이니까 이제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잘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선거 결과 케이스는 뭐 2006년에도 봤고 2004년에도 봤고 여러 차례 봤거든요. 2007년에도 보고 8년에도 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회초리와 몽둥이를 들 수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몽둥이로 맞긴 했지만 회초리를 드셔긴 했지만 언제 또 꽃감에 태워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남경필 그 후보는 졌지만 지지 않은 그런 또 면이 그런 이면이 있는 미래가 좀 약간 밝을 수도 있는 오히려 졌지만 지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남경필 후보가 만약에 당내에서 기치를 들면 그동안 이제 숨 죽였던 그 그 신구 세력 대립이 이제는 그 판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구세력보다는 신진 세력 쪽으로 이제 무게추가 이동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후보가 당장 이제 나경원 의원이 그 당대표 도전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소장파 의원실 직원 교육에 신경 쓰시겠다고 하던 그 나경원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중학생이랑 싸운. 네. 까먹으면 안 돼. 왜 안 까먹어져 이런 게 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앞으로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진 세력이 얼마만큼 당내에서 입지를 확보할 것이냐. 그럼 이제 그쪽 당에서 일단 홍준표 대표가 사퇴를 이제 선언을 했고, 네. 이제 퇴진을 했고, 그럼 이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다음 리더로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김태호, 남경필, 김태호, 네. 남경필, 나경원 네. 의원 네. 정도고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이 그런 워딩을 했기 때문에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좀 벗어나 있는 네. 그런 거를 이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출마했다가 패배했지만 뭐 강현재 후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송파의 배현진 후보도
본인들의 이제 의향에 따라서는 다음 총선까지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인지도를 알리고 이름을 알리고 다음 총선에 한 번 더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까지 다 신진 세력으로 넣을 수 있는데 공천장 홍준표 대표에게 받았기 때문에 홍준표 키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의 선택이 중요해요. 그런 보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합칠 거다. 뭐 아니다. 뭐 절대로 안 합친다. 뭐 어디 두고 봅시다. 뭐 이런 설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자유한국당 있는 내부에 있는 분이 얘기를 잘했더구먼요. 네. 0하고 0이 곱하면 다시 0이 된다고. 네? 아무것도 없는. 네. 이번에 하나는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예. 하나는 바른미래당이요. 아니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예. 그다음에 이쪽은 한 번 의석 하나 못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두 개 합치면 사형 선고에다가 빵이면 뭐가 돼? 빵이면 그냥 빵인 거죠. 그런 시너지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완전히 일종의 이제 토양을 새롭게 해서 정말 새로운 보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깃발을 들면 될까요? 지금 저도 이제 엊그저께 언론에서만 잠깐 봤는데 서울대 어떤 그 박무슨 교수가 네. 보수당을 살아남는 방법, 예. 그 영국이라든가 예. 그 유럽에서 예. 그거는 세대 교체를 얘기하더라고요. 세대 교체. 머릿속을 예. 바꿔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을 바꿔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세대로 빨리 넘겨줘야 네. 거기서 새살이 나온다. 이제 그런 취지를 말씀을 하시던데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한국의 보수 중진들이 굉장히 그 일욕심들이 많은 분들이라 물러날까요? 그러니까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예. 가령 영국의 노동당도 예. 계속 집권에 실패했을 때 예. 그때 토니 블레어라든가 그렇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청년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청년위원회가 활동을 맞아요. 해가지고 예. 나중에 그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 브런킷이라든가 토니 블레어라든가 네, 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한 세대를 교체를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그때 대처 여사가 보수당의 당수를 네. 40대로 시키더라고요.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 시키고 네. 한 세대를 건너뛰더라고요. 그렇게 건너뛰니까 노동당도 안 건너뛸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대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정치도 보면 늘 40대 기수론 막 이런 게 그건 이제 있었는데 뭐 한참 전 얘기고 옛날 얘기죠. 지금은 이제 아주 뭐랄까 이 60대 예. 이제 그 국가의 중심은 40대거든요. 네.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나라나. 예. 나라나.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가치관, 예. 문화 이런 거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문화 가치관. 요새 보면 어떠세요? 그 녹색당의 젊은 여성 정치인들이 페미니즘 걸고 이렇게 슬로건 물론 이제 큰 저기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7% 이렇게 하고 제주도에서도 선전하고 이런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이 더 다양화돼야죠. 더 다양화돼야 그게 이제 된다. 대중화되지는 않지만 네. 그런 것이 더 다양화돼 가지고 예. 나중에 아직 우리가 이제 그 내각제 국가는 아닌데 네. 독일 같으면은 이제 그 녹색당이 그거보다 훨씬 커져가지고 그렇죠. 연정을 해가지고 예.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우리도 이제 나중에 협치를 연정을 한다라든가 네.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예. 나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결국 3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딸 학위 수여식 때문에 미국 간다는 거거든요. 2012년에도 그 그랬죠. 양보하고 미국으로 갔었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딸 수혜식 때문에 갈 수는 뭐 있죠. 갈 수는 있죠. 예. 갈 수는 있는데 예. 그때 저기 선거 끝나고 예. 그렇게까지 꼭 가야 되나? 네. 그 맞으면 공인의 자세가 아니죠. 아,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 당일 막 당을 이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것을 본인이 일종의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 다시 돌아와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원래 자기 영역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 이분이 그러니까 정치에는 안 맞아요. 아. 이- 오늘 이해찬 총리께서 2명을 지금 정치권 아니 밖으로 그분이 이제 와서 벌써 정치를 한 지가 한 예, 6, 7년 6년, 예.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정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하는 것마다 자꾸 그 헛다리를 짚는 게 예.
이 자기 원래 하던 영역에서는 굉장한 전문가였는데 예. 정치 쪽에서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당을 만든 것도 아니지, 네. 또 그 당하고 또 헤어진 것도 아니지, 예. 이번에 출마하는 것도 아니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치적으로 미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대권을 한다는 사람이 네. 대권을 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소수정파 네. 이거를 만들어 다닌다는 건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나갈 때에도 그렇고, 또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을 만들 때도 그렇고, 또 이번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해서 어차피 민주당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 나가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보수의 후보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직 여전히 안철수의 시간은 남아있다. 이런 분석도 정치평론가들은 하던데요. 이제 그 당에 가서 대선 후보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자기 세력이 있는 게 아닌데. 네. 그러고 이미 2번이나 3등으로 평가를 받았고. 예. 그러고 이렇게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는 대선 후보가 못 되죠. 그런 사람은 대선 후보 안 된다. 왜냐면은 이 대선을 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건데. 네. 공정 마인드. 퍼블릭 마인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그 함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자기가 속한 당하고 예. 함께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함께. 가령 이제 우리 당에 그냥 있었으면은 네. 설령 자기가 대선 후보가 안 됐으면은 네. 경선에서 예. 그 다음에 다음 선거에서는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걸 못 참고 그걸 못 참고 하니까 자꾸 맞으면 골목길로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죠. 대로를 안 가고. 대로를 놔두고. 그런 면에서 손학규 대표가 좀 닮아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손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손학규 대표도. 예. 거기도 그 한나라당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지 말고 그대로 있었으면은 예. 그 당에서 박근혜 다음에 하든가 박근혜 전에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속한 정당을 예. 그렇게 함부로 떠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인의 자세가 그럼 아니다. 당인의 자세가 아니죠. 예. 일단 선택을 했으면 그 당의 그 당의 노선을 자꾸 고쳐가고 다듬어가고 예. 그러고 그 그 당원들하고 안에서. 예, 예. 당원들하고 함께하고 예.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짐을 싸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어떤 저 정치평론가 정치 컨설팅 하는 분 박시영 부대표인데 이제야 대선이 끝난 거다. 그리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계속 딴지 걸면서 대선 불복 해온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정리됐다.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인데 네. 저는 이제 뭐라 할까요? 지금 옛날 유선 전화 쓰던 세대에서 예. 지금 이제 스마트폰 쓰는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예. 이제 여러 가지가 다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네. 여론조사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예. 이제 그런 맞으면 스마트폰 쓰는 세대 예. 이쪽으로 가는 정당은 발전을 하고 살아남고 네. 계속 유선전화 잡고 있는 당은 재래식으로 정확한 비유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그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계속 여론 조작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스마트폰이 보고가 예. 안 됐을 때는 예. 유선전화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정확도가 어느 정도 높았는데 예. 지금은 유선전화가 자영업자라든가 농촌 그렇죠. 장년층이라든가 예. 이런 데에는 없습니다. 맞아요. 한 예. 20%도 안 돼요. 예. 보급률이. 예. 근데 그거 갖고 여론조사 하던 방식을 자꾸 고집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한 80%는 그 무선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렇죠. 결국에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정치를 거죠. 해왔기 때문에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됐던 거다. 이렇게 저만 해도 요새 종이신문을 안 보지 않습니까? 거의 안 보죠. 아이패드 하나 가지고 다니면은 뭐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아직도 종이신문이 편해서 큰일 났습니다. 그게 이제 아니 직업적인 익숙해가지고. 기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한꺼번에 펼쳐놓고 볼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우리 같은 이제 언론인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한 거면 골라서 보면 되니까. 네, 그렇군요. 펼쳐놓고 보는 게 좋긴 좋죠. 예. 근데 거추장스럽잖아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를 보면서 쫙 보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뜬 인물들, 뭐 대선 후보들도 뭐 출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뜬 인물이 있고 진 인물이 있다. 제일 뜬 사람은 누구고 제일 진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후보 중에. 그거 뭐 제일인지 아닌지는 구분하기 어렵고. 네.
앞으로 발전할 정치인자들.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도 상당히 중요한 입지를 이제 네.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김경수 네. 그 지사 당선자도 좋은 네. 입지 이제 만들었다고 봐야 되고 그런 분들이 마지막 이번 선거에서 네. 떴다면 떴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진 사람, 진인. 진 사람들은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성남시장의, 저 경기지사의 경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거기도 이제 많은 입지를 이제 다진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네, 뭐, 논란. 논란은 있었지만 네. 그래도 입지는 많이 다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경기도정이라는 게 원체 커서 네. 그러고 거기가 종합행정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게 다 있고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금보다 더 좋은 입지가 될 수도 있고 네.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무슨 일이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일을 또 과감하게 하고 예. 그래서 잘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선거 이후에 압승 결과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국정 전반을 다 잘했다고 평가해서 이렇게 보내준 성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남북 관계를 아주 잘 풀었고 네. 외교 관계도 이제 잘 풀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국내 경제, 취업, 네. 일자리 이런 거는 실제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요? 아니 어느 나라든지 어느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건데 네. 하려고 지금 굉장히 애를 썼는데 네. 그 지금까지는 아직 큰 성과를 못 내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또 이게 너무 많이 당선되고 막 이렇게 분위기에 우쭐해가지고 금방 사고 날 가능성, 또 사고 치는 사람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탄생한 촛불혁명 정부라고 한다면 올해는 이게 삶이냐에 대한 답을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청와대에서. 어떤 민생에 대한 대안, 이게 어떻게 가시화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맞으면 양극화가 많이 되고 네.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 어려웠는데 예. 이제 그거를 결국은 금방은 아니더라도 네. 임기 내에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또 재집권이 가능해지는 그렇죠. 그런 이제 정권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역사가 전개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정부 수립한 지가 지금 70년 만에 이런 남북 관계가 이제 공존을 하고 네. 교류하고 또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제 이번에 아주 대거 이렇게 쓰고 그동안 이제 극우 세력들이 맞으면 국민들을 아주 호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발전해 가는데 저희한테 주어진 무게가 참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종 모시고 말씀을 좀 들을 수 있게 해주실 거죠? 지금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다른 데서 막 뭐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22% 정도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주 핵심 지지층의 사이즈가 이미 확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이라는 이제 지역 기반이 이번에 확인이 됐는데 어쨌든 그 기반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보수의 리더로 재탄생이 된다면 굉장히 추후 진로가 오히려 더 밝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선거 결과를 보고서 당장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했다. 모든 면에서 또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선생님 소장님 말씀 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에서 소위 보수라고 하는 분들의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뼈대를 정확하게 찍어낸.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이 최소 골격 뼈대는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그 면에서 중요한 자료적인 면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나일까는 지지 기반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포진이 돼 있는가를 정확히 알게 되면 그 다음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보면 바닥을 쳤다고 완전히 이제 바닥이니까 이제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잘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선거 결과 케이스는 2006년에도 봤고 2004년에도 봤고 여러 차례 봤거든요. 2007년에도 보고 8년에도 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회초리와 몽둥이를 들 수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몽둥이로 맞긴 했지만 회초리를 드셔긴 했지만 언제 또 꽃감에 태워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남경필 그 후보는 졌지만 지지 않은 그런 또 면이 그런 면이 있는 미래가 좀 약간 밝을 수도 있는 오히려 졌지만 지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될 만한 그렇죠. 경우가 적지 않이 많았다. 그렇죠.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낙선은 했어도 네. 그분들이 이번 전당대에서 한꺼번에 또 다 싹 바뀔지 아닐지는 지금 어차피 사람 숫자라는 거는 그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또 한꺼번에 다 내보낼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여전히 그 체제에서 공천장을 받은 그런 지역위원장 내지는 그 후보자들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세력이 되어서 그 홍준표 대표를 지원하는 그런 행보를 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십며칠 동안 홍준표 대표를 끊임없이 우리가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방송에 네, 그만두지 못하게 네. 흔들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주로 그거는 이제 낮에 그분이 네. 공개적으로 하신 행동들에 대한 어제 언행에 대한 그걸 얘기를 네. 주로 했는데 오늘 이제 손면에 선생님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요거는 그 밤에 그러니까 뒤에서 그 앞에서 하신 거 말고 다른 한쪽에 또 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될 후보들이 사실 김태호 후보가 지기는 했지만 그 격차를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좁히고 이제 졌거든요. 네. 그래서 김태호 후보의 향후 행보도 굉장히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남경필 전 지사도 네. 이제 패잔병이 되긴 했지만 이제 향후 당 안에서 뭔가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다. 네. 그 남경필 후보 네. 물론 떨어지셨지만 네. 그분과 비교되는 게 이제 원희룡 그렇죠. 제주지사 당선자신데 네. 그 같이 이제 소장파로 분류가 되다 원조 소장파다 뭐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당 안에서는. 근데 한 분은 주변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면서 원희룡 후보와 같이 탈당을 해서 네. 무소속을 하면 득표에도 유리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도 끝까지 그걸 안 하고 본인이 이제 그 자유한국당 당적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서 진 경우고 네.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이 됐고 오늘 또 당선 후에 일성이 뭐냐 하면 현재 기존의 정당 어디에도 갈 생각이 없다. 네. 마이웨이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는 저도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이분이 모든 그 후보자들이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게 상식적인데 네. 그런 생각을 본인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옆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도 왜 저 당적을 유지하려고 할까? 저분이 그렇게 당적에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뭐 이런 건 좀 너무 단순한 것 같고 그래서 차후에 뭐 자유한국당 안에서 네. 뭔가를 좀 도모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누가 더 이제 영리한 정치적 행보를 선택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원희룡 당선자가 당선은 됐지만 향후 거취가 상당히 불투명해진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이제 어느 당으로 갈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과연 이제 보수 쪽으로 갈지 진보 쪽으로 갈지 보수로는 지금 당장 가기는 어렵죠. 그걸 탈퇴하고 나온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진보에 바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가출했다가 다시 들어가기 원래 쉽지가 않아요.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되게 그 집 주변을 한참 맴돌아야 돼. 저도 어릴 때 네. 엄마한테 혼나고 네. 그냥 뛰쳐나왔어요. 네. 아주 어릴 때. 그래서 집 동네를 몇 바퀴를 돌고 결국에 제가 버틴 데가 어디냐면 우리 집 담벼락 밑에 네.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한 몇 시간 있다가 엄마가 나와보고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이게 욱해서 나온 게 아니고 계산을 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저랑 좀 다르군요. 예, 약간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원희룡 당선자는 그런 문제가 있고 오히려 이제 남경필 지사는 이번에 김문수 후보 그 득표력을 보면 지금 같이 그 서울이 거의 뭐 한 명 빼고 다 당선되는 상황에서도 네. 득표율이 거의 보수 정당의 진로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수 정치 리더들이 이제 일단 사퇴 의향을 밝혔잖아요. 네. 그 유승민 대표랑 홍준표 대표는 밝혔고 안철수 대표는 일단은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겠다. 그렇게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미국 출국 일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당대표가 사퇴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이 이제 비대위 구성이거든요. 네. 비대위가 구성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전당대회 일정을 잡아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차기 리더 지도자가 어떤 지도부 체제가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당내 논의가 이제 본격화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이제 혼란의 소용돌이로 이제 들어간 상황이죠. 그럼 이제 차례차례 한번 자유한국당의 경우, 네.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경우, 또 뭐 민주평화당 네. 각자 좀 입장이 좀 달라요. 그렇죠. 다 다르죠. 예, 정의당도 좀 다르고. 네. 그럼 먼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홍준표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이 당 안에 계속 노정이 돼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 지난 공천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홍준표 퀴즈를 많이 이제 공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강현재 후보라든지 그다음 배현진 후보만을 네.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그 지역에 출마한 그 많은 그 광역의회 후보들이라든지 이게 다 이제 홍준표 퀴즈로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 공천장을 홍준표 대표에게 받았으니까 그 누구한테 공천장 받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치인들에게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뒤에서 이제 막후에서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또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온 근거는 공천장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의식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남경필 후보가 만약에 당내에서 기치를 들면 그동안 이제 숨 죽였던 그 신구 세력 대립이 이제는 그 판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구세력보다는 신진 세력 쪽으로 이제 무게추가 이동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후보가 당장 이제 나경원 의원이 그 당대표 도전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소장파 의원실 직원 교육에 신경 쓰시겠다고 하던 그 나경원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중학생이랑 싸운. 네. 까먹으면 안 돼. 왜 안 까먹어져 이런 게 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앞으로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진 세력이 얼마만큼 당내에서 입지를 확보할 것이냐. 그럼 이제 그쪽 당에서 일단 홍준표 대표가 사퇴를 이제 선언을 했고, 네. 이제 퇴진을 했고, 그럼 이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다음 리더로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김태호, 남경필, 김태호, 네. 남경필, 나경원 네. 의원 네. 정도고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이 그런 워딩을 했기 때문에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좀 벗어나 있는 네. 그런 거를 이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출마했다가 패배했지만 뭐 강현재 후보라든지 네. 그다음에 송파의 배현진 후보도 본인들의 이제 의향에 따라서는 다음 총선까지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인지도를 알리고 이름을 알리고 다음 총선에 한 번 더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까지 다 신진 세력으로 넣을 수 있는데 공천장 홍준표 대표에게 받았기 때문에 홍준표 퀴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의 선택이 중요해요. 그런 보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합칠 거다. 뭐 아니다.